자, 우리 축제에 온 센에서 8문제 선생님 질문 받은 거 풀어줄 건데, 이거 보니까, 다들 그 문제 안에 설명할 것들이 좀 많은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다 적어줄 테니까 필기 같이 잘 하세요. 본인 질문 아니어도. 자, 32번부터 봅시다. 자, 일단 32번에서 쌤 설명하고 싶은 거는 CF하고 적어줘. 책에다 적자, CF는. 지수법칙 좀 잠깐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지수법칙이라는 거는 지수가 자연수 밑이 0이 아닐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이 지수를 선생님이 MN이라고 표현을 할게. 밑은 A랑 B라고 할게. 자, 첫 번째, A의 M승과 N승을 곱해요. 이렇게. 그러다 지수법칙은 고등학교 2학년 대수 가면은 또 한 번 나오거든? 1단원이 지수야, 그냥 단원 자체가. 근데 그때 어차피 또 배우긴 하지만 복습 차원에서 선생님이 밑이 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하자고 배웠니? 더하자고 배웠지. 자, 나누면 빼자라고 배웠어요.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A의 M승의 N승은 어떻게 돼? M 곱하기 N 하는 거지. MN을 곱해야 돼. 이런 거는 너무 간단하지, 지금. 분모 분자 똑같이 N승이. 다 알지? 근데 이 4번 좀 별표 좀 쳐놔줘. 이것도 너네 다 알고는 있을 거지만 이게 좀 많이 쓰이더라고, 선생님 보니까. A, B에 N승을 하잖아. 그러면 둘 다 N승 하는 건 알지. 근데 거꾸로 그러면 A랑 N, B랑 다 N승 돼 있으면 곱하기를 먼저 하고 전체 괄호에 N승이 되는 거겠지, 당연히. 거꾸로 한 거잖아, 그냥. 근데 얘가 꽤 많이 나와, 문제 풀어보면.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꾸면 장점이 뭘까? N이 여기서 몇 개였는데 두 군데 들어있지만 여기 몇 군데밖에 없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N에다 뭔가를 너희가 대입할 때 두 번 대입할 게 아니라 한 번만 대입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돼. 또 한 가지 CF. 자, 얘들아, 우리 복소수 단원에서 선생님이 이 숫자 외우라고 했지. 기억나? 자, 이게 나옵니다, 이제. 자, 이 숫자는 내가 왜 외우라고 해서 이 복소수는 특징이 뭐야? 뭐 하면? 그렇지. 세제곱시 몇 된다? 얘가 마일짜리면 1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대놓고 안 나와. 자, 그걸 돌려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얘랑 똑같은 표현이야, 지금. 왜냐면 너네 이거 근구해. 그럼 근의 공식 써야 될 거 아니야. 근의 공식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면 이거의 근 자체가 딱 우리가 외웠던 이 숫자가 돼버리는 상황이거든. 이해돼? 그래서 이 친구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다 라고도 적어놓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다다음 단원 3차 방정식 할 때 어차피 나오긴 해, 이게 또. 근데 지금 그냥 먼저 기억을 해봐. 어차피 나중 되면 이거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복소수도 쌤이 외우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이 복소수는 세제곱시 마이너스 1 된다라 얘기했고, 그럼 얘도 선생님 방금 이렇게 돌려 표현한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이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나오니까 그냥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럼 너네 이걸 느껴봐봐. 얘가 근이 Z라며. 근데 이거의 근이 이거라며, 이거.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세제곱하면 1 된다며. 그러니까 이거 읽자마자 아, Z 세제곱은 1이겠군, 이걸 생각을 하라는 거야. 알아들었어? 적어놓으세요. 자, 이제 문제 푼다. 얘가 양의 실수가 되도록, 즉 양의 실수가 되도록, 집중,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 자, n이 두 군데 있지. 여기랑 여기에 1부터 그럼 50까지 대입을 하란 얘기야. 자연수만. 자연수라며. 자연수 n이잖아. 그럼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쭉 50까지 넣었을 때 이 결과값이 양의 실수가 되면은 그런 n들의 개수세라, 이런 거지. 지금 상황은 이해돼? 근데 일단 먼저 1부터 넣었더니 어때? 여기 1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군데 들어가 지금 이게? 두 군데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얘기해줬던 지수법칙을 잠깐 생각하면 얘도 어차피 n승 얘도 2n승이지. 그럼 너네 여기 봐봐. 2n승은 뭐라 바꿔도 될까? 그 지수법칙 중에 이거 있었잖아. a m승이 n승이면 a mn승이라며. 거꾸로 얘를 n승 먼저 하고 m승 해도 되겠어? 그러니까 얘를 2n이지만 2승의 전체의 n승 이렇게 봐도 되지. 그러면 얘도 n승 얘도 n승이잖아. 그럼 어떻게 합칠 수 있겠어? 이 밑끼리를 먼저 곱해. 얘들을 먼저 곱하고 이 전체의 n승 처리해도 되겠지. 이 정도의 식 조작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적으시고. 그러면 얘를 먼저 전개를 해보니 얘가 1 플러스 z제곱 어떻게 돼?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이지. 그리고 거기에 몇 배? z배를 하네 얘들아. 그럼 z배 하면 z 세제곱 더하기 2z 제곱 더하기 z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의 n승입니다로 바뀌었지. 그러면 근데 선생님이 말하기를 z는 세제곱하면 1 될 거라며. 그러니까 이 세제곱을 1로 바꿔도 되겠어. 이렇게 식을 지금 간단하게 바꾸는 단계인 거야. 그럼 얘는 2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거의 n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얘들아 이거의 근이 z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좀 줄일 수가 있는 게 얘에다가 z를 대입하면 성립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지. z를 대입을 해주면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 대입을 하면 얘가 되잖아. 근데 여기에 1 더하기 z 똑같은 거 보여? 1 더하기 z 1 더하기 z? 그럼 1 더하기 z를 뭐라 표현해야 돼? 이걸 이항해가지고 마이너스 z 제곱이라 써도 되지. 그리고 얘를 여기다 다시 쏙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2z제곱 빼기 z제곱의 n승으로 식이 되고 그럼 z제곱의 n승 이렇게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래서 z제곱 n승하면 2n승인 거지. 적으세요. 자,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막 방금 변형을 했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별로 이렇게 막 부드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따라 하셔야 돼, 지금 하는 것처럼. 그리고 뒤에 가서 3차 방정식 배우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좀 하는 걸 또 연습을 할 거야,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일단은 따라해. 그럼 지금 이 봐봐. 요 복잡했던 친구가 그냥 이걸로 바뀌어버렸다고.
여기다가 이제 1부터 50까지 넣는 게 좀 더 간단해졌잖아. 이해되지? 근데 1 넣으면 어떻게 돼? Z의 2승이지. 근데 얘들아, 이게 뭐겠어, 이건? 이게 양의 실수일까? 아까 Z 자체가 애초에 뭔데? 이거 우리 근 찾은 게 이거라며. 그치? 근데 Z 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얘를 뭐 한 거야? 제곱한 건데, 이거 제곱하면 얘들아 i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거 딱 제곱하면 완전 제곱식이 아닌 거니까 2 곱하기 앞뒤 한 사이 i가 또 들어가니까 이거 허수가 된단 말이야. i가 있으니까. 이해돼? 2 넣으면 어때? 4승 되지. Z의 4승은 자 세제곱의 Z라고 봐도 되지. 근데 Z 세제곱이 몇이었어? 1이니까 이게 Z지. 근데 Z라는 게 애초에 허수잖아. 그러니까 얘도 허수인 거야. 그럼 Z에 3 넣으면 어떻게 돼? 3 넣으면 이게 6승 되지. 6승이면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이라 1 되지. 여기에서 양의 실수가 처음 나왔네. n에다 1, 2 넣었을 때는 안 됐다가 딱 3 넣으니까 양의 실수 처음 나왔지. 그 다음부터 4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 대입하면 여기다가 8승 되지. 8승이면 6승의 제곱이라 봐도 되잖아. 근데 얘가 어차피 몇이겠어?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이잖아. 1. 그럼 얘가 Z 제곱되지 그냥 이거 1이니까. 그럼 걔는 얘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또 허수란 말이야. 근데 5 넣으면 10 되고 얘는 그럼 9승의 Z라고 뜯으면 얘가 몇이겠니? Z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Z지. 그럼 또 허수지. 그럼 그 다음에 언제 나오겠어? 6 넣었을 때겠지. 12승은 3승에 4승 하면 되는데 Z 세제곱이 1이라며. 그러니까 언제마다 얘가 양의 실수로 나와? n에 뭘 넣었을 때? 3의 배수 넣었을 때마다 3의 배수면 1의 몇 승으로 바뀌면서 다 1 돼버릴 거란 말이야. 3의 배수만 얘가 양의 실수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1, 2, 3, 4, 5, 6까지만 넣어보고도 알 수 있다고. 알겠어? 50 이하의 3의 배수 개수는 나누기 3 하면 나오지. 16개가 돼. 적으세요. 자, 34번 한다. 자, 34번에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를 좀 적어주세요. 실수 제곱은 0 이상. 자, 이 문제도 나중에 뒤에 가서 더 개념을 배우면은 쉽게 풀 수 있는데 그걸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면 그냥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일단은 얘가 중근 가져야 된다며. 판별식이 몇 돼야 되는 거야? 0이지. 판별식 써봐. 소연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 C가 얘지. 다 0 돼야 돼. 근데 잘 들어봐 얘들아. 이렇게 되지. 근데 A랑 B가 무슨 수래? 자연수래. 근데 자 봐봐 얘들아, 문자 몇 개야? 2개지. 식 몇 개밖에 안 얻어졌어? 1개밖에 안 얻어지지. 문자가 더 많으면은 어때? 문자가 더 많으면 이게 뭐 정해져? 수없이 많이 정해지잖아 보통. 근데 자연수나 정수 조건 같은 게 붙으면은 좀 몇 개로만 딱 추려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걸 뭐 어떻게 구할 건지가 중요한데 그게 좀 어려워. 얘가 갑자기 A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근데 완전 제곱식 되려면 몇 필요하니 여기? 반의 제곱인 게 25 필요하지. 근데 멋대로 더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변에다 동시에 더하면 또 상관없지. 좌우변에 동시에 똑같이 더하는 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자, 이게 아이디어야. 이걸 보고 이게 문자가 2개나 있는데 식이 1개라서 어떻게 구해야 되나.
근데 그때 잠깐 생각해낼 아이디어가 완전 제곱식꼴로 A를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묶으면 어떤 우리가 효과가 있냐면, 얘가 자연수라며 5 빼도 그러면 실수는 실수지. 자연수에서 5 뺀 건 실수잖아. 근데 그거 제곱하니까 얘는 0보다 어떤 상태겠어? 크거나 같은 이런 상태로 추려진단 말이에요. 얘가 0 이상이면 얘랑 둘이 똑같은 거라며. 등으로 같다며. 그러니까 얘도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25 빼기 2b가 0 이상이라는 건 2b를 이항시켜서 b가 12.5 이하여야 된다라고 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식 상태에서는 얘들아 a, b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자연수가 무한히 많잖아. 그럼 얘가 가늠이 안 됐지만 얘를 완제로 묶어서 이렇게 좀 과정을 바꿔보니까 b는 12.5 이하의 자연수만. 그러니까 몇부터 몇 가지야? 1부터 12까지로 12개로 추려지잖아. 그지? 적어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잘 기억해야 되고, b에 그러면 이제 1부터 12까지 12번만 넣어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가 또 제곱이지. 그럼 얘들아 너네 이거 자연수에서 5 빼고 제곱하면은 자연수 돼야 되는 건 알겠어? 자연수에서 5 빼면 정수일 거야. 그지? 근데 그거 제곱하면 당연히 자연수지. 그러면은 얘가 하필 제곱수여야겠지. 자연수면서 제곱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b에다 1 내면, 유림이 1 내면 얘가 몇 대? 20. 3이지. 제곱수야? 아니지? 나 탈락. 이런 식으로. 2 넣으면, 나 암산 빨리 빼. 2 넣으면 안 되지. 21 되니까 제곱수 아니잖아. 3 넣으면 또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쭉 다 생각해. 몇 대? 몇 넣으면 되나? 8? 8 넣으면 딱 몇 대? b가 8이면 8이 16이잖아. 25에서 16 빼면 9지. 그럼 그때 a-5의 제곱이 9. a-5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하나지. a는 5 이항에서 5 풀마 3 중에 하나니까 8 또는 2지.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거. 또 되는 거 뭐 있어? 12. b가 12면 여기가 1 되지. 그럼 1이라는 건 a-5의 제곱이 1이니까 a-5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그럼 a는 5 풀마 1 중에니까 6 또는 4지. 이해됐어?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a가 8이고 b가 8일 때 이렇게 a, b는 4쌍이 나오고 더했을 때 가장 큰 값 그 두 개니? 답은 18. 적으세요. 자, 그리고 작가쌤이 하나만 얘기할게. 봐. 방금 이렇게 됐잖아. 문자 몇 개? 2개씩 1개지. 그럼 보통 안 정해지잖아. A, B가 수없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몇 개로만 딱 추려질 때가 있는 게 A, B가 자연수나 정수 조건 또는 나중 되면 실수 조건부터도 몇 개로만 딱 추려질 때가 있거든. 그럼 이런 방정식을 뒤에 가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배울 거예요. 부정방정식. 부정이라는 게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는 거야. 해를. 근데 얘네가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붙으면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알겠지? 근데 그 과정은 아까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묶었던 걸 기억을 하세요. 36번 보세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 누가 물어봤지? 36? 봐봐. 관찰력이 중요해. 고등학교 수학에서. 지금 A, B, C가 다 어쨌든 양수지. 뭐 이건 당연히 보이잖아. 다 양수지? 그리고 대소관계가 딱 뚜렷하게 있지. A가 제일 크고. 근데 얘를 봤을 때 일단 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응?
문자가 너무 많잖아. A, B, C, X 에다 식도 3개나 주어졌지 지금. 가늠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거 보통. 그럴 때 얘들아 근데 좀 천천히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지 마시고 이 주어져 있는 이 전체 상황을 관찰을 잘해. 참 이렇게 숲을 본다 생각해보세요. 이 식을 하나하나 떼서 보지 마시고 이 전체를 잘 관찰해.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 다 몇 차 방정식이야? 2차지. 2차면 근들이 다 몇 개씩 있어? 다 2개씩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써있기를 어쨌든 알파라는 거는 공통으로서 다 같이 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알파하고 2, 얘가 예를 들어 알파하고 마이너스 3, 얘가 뭐 알파하고 1 이런 식으로 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는 다 중복된 근이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요? 공통된 근. 그냥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 이거 식을 잘 관찰해봐. 좀 어떤 특징이야 이 식이? 보여? 응? 안 보여? 이 개수들만 선생님이 네모, 동그라미, 세모로 처리했어요. 그죠? 근데 얘네가 어떻게 되고 있어? 한 칸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와 있는 상태라고. 한 칸씩 이해했어? 개수들이 자리만 바꾸고 있잖아. 지금 한 칸씩 미루면서. 그게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x제곱의 개수만 모아봐. 얘 셋이지. x 1차 개수만 모아도 어때? 이게 한 칸씩 다 미루면서 왔기 때문에 상수항들만 다 모아도 어때? 다 똑같게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니?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이거 식 3개를 다 같이 한 번에 더해볼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러면은 개수들이 다 똑같게 맞춰질 거 아니야. 말 이해돼? 자, 그리고 그냥 얘네가 전부 다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다 했기 때문에 얘들 전부 다 알파 대입하면 성립돼야 돼, 안 돼야 돼? 알파 대입하면 다 성립되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식 3개를 다 더해봐. 그럼 몇 알파 제곱 되니? A랑 마이너스 2B랑 C 몇 알파 되니? A랑 마2B랑 C 똑같다고. 이게 상수항 뭐니? A랑 마2B랑 C 다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적어주세요. 그러면 얘네 모두 다 A, 마이, B, C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동시에 다 같이 묶을 수 있지. 묶으면 항상 선생님 말했지만 요 덩어리들을 묶는 요 식으로 나눠서 여기 괄호 안으로 들어있어. 나눠서 여기는 알파 제곱 들어오고 뒤에 건 플러스 알파 들어오고 뒤에 거는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적으세요. 자, 그럼 얘들아 얘랑 곱했을 때 0이 된 거잖아. 그럼 얘가 0일 수도 있지. 또는 얘가 0일 수도 있지. 근데 얘가 0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너네 알파 구하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잖아.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럼 판별식을 잠깐 생각해봤더니 0보다 어때? 작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알파는 허수로 나오게 돼버려. 이렇게 되면 이게 0 되려면. 근데 우리 알파가 애초에 실근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게 0이 되는 알파 찾으면 허수로 나온다. 근데 우리 알파는 실수라고.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얘가 0인 건 말이 안 되고 그럼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서 기억이 맞다가 되지. 적으시고. 이 말 이해됐니? 지금? 니은한다. 얘가 1보다 작은 실근이 있니? 그럼 얘들아 근을 찾아야 되지. 그러면 너네 얘가 몇 차 방정식이라 했어?
2차 방이니까 뭘 할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배운 대로. 안 되면 근해 공식이지. 근데 이 문제처럼 봐봐 얘들아, 고등학교 수학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대부분이 기억하고 니은 디귿을 같이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기억도 이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기억에 의하면 여기 얘가 문자가 너무 많잖아. 내가 이거를 2b는 하고 뭐라 쓸 수 있어? 2b는 a 플러스 c라고 바꿔도 되지. 그리고 여기 2b라고 써있는 곳에 그럼 a 플러스 c를 갖다 쏙 넣어도 되지. 그럼 얘가 식이 a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cx 플러스 c는 빵이 되면서 문자를 하나라도 더 줄일 수 있잖아 지금. 그지? 그래 놓고 놨더니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되잖아 1차 계수. 그지? 여기서 그는 뭐랑 뭐 나오는 거야? 얘가 0 되는 거는 a분의 c, 얘가 0 되는 거는 1이지. 적으시고.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쌤이 많이 알고 앞으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연계해서 풀어줘야 된다. 얘네들이 다 연계가 된다. 어? 그러니까 됐지? 그럼 얘가 1보다 작은 실근이 있냐 얘. 근데 얘가 근 중에 한 놈이 1이지. 그럼 얘는 1이니까 1보다 작진 않잖아. 그럼 얘는 어때? a분의 c가 1보다 작아? 이걸 알 수 있는 건 여기 맨 처음에 나왔던 얘를 보셔야 돼요. a, b, c에서 a랑 c의 대소관계는 0보다 크고 a가 더 크지. 그럼 이게 더 큰 숫자분의 작은 숫자 있잖아. 큰 것분의 작은 거 하면 1보다 어찌해야 돼? 작지? 같은 것분의 같은 거 하면 1 되는 거고, 분자가 더 크면 1보다 큰 거고, 분모가 더 크면 1보다 작잖아. 쌤 알지?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작다가 확정이 돼서 니은도 맞다는 거야. 적으세요. 자, 마지막 디귿 보세요. 잘 봐라. 중근 갖는 게 있니? 뭘로 따지라는 거야? D지, D. 근데 이 셋 중에서 집중. 이 맨 앞에 거는 니은 푸는 과정 속에서 애초에 1하고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나왔었잖아. 중근이야, 아니야? 아니라서 얘는 일단 중근 절대 안 나온다가 니은 때문에 확정됐지.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만 중근 뜨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그래서 판별식 써봐. 얘 D는 B제곱 마이너스 4A C지. 그럼 얘가 C제곱 플러스 8AB가 될 거 아니야. 근데 C제곱이라는 거는 어쨌든 실수 제곱 상태니까 0 이상이고, 근데 C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건 그냥 양수가 확정이 되는 거야. 0보다 큰 거 제곱하면 양수지. 그 다음에 8AB도 어때? AB 다 양수라며. 양수에다 8 배해도 양수니까 이 양수 플러스 양수라서 양수가 돼. 판별식이 무조건 양수가 되지. 중근은 안 되지. 얘가. 중근 되려면 D가 0 돼야 되잖아. 그지? 자, 마지막 거 얘도 마찬가지. 판별식 써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얘가 AG 플러스 8BC가 돼요. 8BC. 어쨌든 A제곱이라는 것도 양수일 테고 BC도 여기 다 양수라고 줬었잖아. 얘가 양수 더하면 양수 맞지? 그러면 어떤 방정식의 판별식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판별식이 얘는 중근 존재하는 게 없지. 적으세요. 자, 39번 한다. 자, 39번은 위에다가 CF 몇 가지 기억해야 돼? 세 가지. 1번 유림이 뭐야? 근계, 근과계 주관계. 상현이 2번 식 세우기.
여기서 3번. 뭐니? 자, 완벽하게 외워오세요. 개념 좀.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 봐도 지금 얘들아 알파 n, 베타 n 돼 있는데 n이라는 게 어디 들어있는지 좀 잘 봐봐. 여기 들어있잖아. 그럼 만약에 알파 1, 베타 1이라고 하면 n 대신 쌤이 몇 넣은 거야 방금? 1을 넣었으면 n이라 쓰여있는 곳은 다 1을 넣으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식은. 여기 알파 2, 베타 2면 n에 내가 2 넣었지. 그럼 여기다 2 이렇게 넣고 생각하라 이런 뜻인 거라고. 알겠지? 그런데 직관적으로 봐도 이거 어떻게 풀 것 같니? 이거의 두근이 알파 n, 베타 n이라며. 그럼 근을 대략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 셋 중에 하나 떠올릴 거야. 선생님이 항상 1번을 근계로 하는 게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 제일 빨라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근과계수 관계를 쓰더라도 어때? 두근의 합 몇이야?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6n 플러스 16이고 곱은 a분의 c에서 이거지. 그 다음에 차도 있긴 하지만 일단 보통 차는 잘 안 써요.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래서 그냥 냅두고. 근데 얘네가 알파끼리 뭉쳐있고 베타끼리 뭉쳐있잖아. 근데 근과계수 관계는 알파랑 베타가 같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 안에. 응?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 알파랑 베타를 다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주어진 건 알파끼리 베타끼리 괄호로 묶여있지만 어차피 괄호야 다 뺏겨도 되지 그냥. 예? 뺏긴 채로 알파 1, 베타 1 있는 얘 둘을 뭉쳐주라고. 그 다음 알파 2, 베타 2 뭉쳐주라고. 이렇게. 아니 이런 생각을 하라고. 내가 근과계수 관계 쓰면은 알파랑 베타가 같이 들어갈 거 아니야 식 안에. 근데 이건 알파끼리 모여 있었고 베타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식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얘부터 계산해봐. 통분해야겠지. 그럼 얘가 1로 얘가 1로 올라가서 더해질 거네. 플러스 2로 되겠지? 통분하니까 분모는 얘랑 곱했겠지. 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 1 베타 1 플러스 이렇게 전개해야 되지. 이거는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 밑에 것들도 다 통분을 굳이 하지 마시고 했다라고 쳐봐. 그럼 뭐만 달라지겠어? 이걸 다 통분했다라고 치면 여기가 1이라고 써있던 게 뭐로만 바뀌면 돼? 얘는 2로 얘는 3으로만 바뀔 거 아니야. 다 똑같잖아. 알겠지? 그러면 이 상태까지 해놓고서는 근과계수 관계에서 아까 세워놨던 얘들 봐봐. 여기에 n에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돼? 그게 알파 1 플러스 베타 1이 되고 여기다 1 넣으면 6 더하기 16 돼서 22 이렇게 된다 이런 거지. 그리고 얘는 알파 1 베타 1의 곱인데 그건 여기다 1 넣으면 될 거 아니야. 1 넣으면 마이너스 7이야? 이렇게 해서 다 이해돼? 이거를 계산하시고 이거를 한 번, 두 번 더 하면 되지. 근데 얘는 이제 이거를 원 상태가 아니라 투 상태로 바꿔놓고서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2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여기다 2 넣고. 알겠지? 그 다음 맨 밑에 건 여기다 3 넣고 한 다음에 다시 똑같이 처리. 자, 계산 끝까지 해보시고. 자, 40번 보세요.
여기에는 CF하고 필기하지.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좀 까먹었을 사람들이 많아요. 약수개수. 자, 꼭 좀 기억하세요. 자, 외워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약수 개수가 한 개인 자연수는 몇? 1, 두 개인 걸 뭐라 불러? 소수. 자, 소수가 뭐뭐 있니? 2, 3, 5, 7, 11 땡땡땡. 당연히 알지? 약수 개수가 3개 이상인 거 합성수라고 한다. 합성수가 뭔지 알아 정확하게?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소수가 아닌 숫자. 응? 그러니까 1도 소수도 아닌 자연수라 생각하면 되겠네. 합성수는 별게 아닙니다. 8이 8이 소수야? 아니잖아. 1도 아니잖아. 그럼 그런 게 합성수라고 그냥. 됐지? 자, 약수개수가 홀수계인 게 뭘까? 약수개수가 홀수계인 거. 응? 저번에 너네 그 중학교 거 내신할 때 그 모의고사에 나와서 물어봤잖아 나한테. 약수개수가 홀수계인 거. 제곱수라고 외우라 했죠 그때. 성현아, 제곱수. 근데 왜 제곱수가 홀수계일까? 약수개수가. 그 유림이 25 약수 구해봐. 그냥 1호 25지. 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왜냐면 25라는 게 얘를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1하고는 25하고 곱해서 25인데 얘는 5 한 번만 적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짝꿍이 한 놈이 안 생기다 보니까 홀수계로 떨어진단 말이야. 알아들었지? 근데 딱 3개인 게 있어. 3개인 거 기억나니? 뭐야? 그렇지. 소수의 제곱수라고 외우셔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선생님이 왜 자꾸 외우라고 하냐면 얘들아 여기 써있지. 알파 베타가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데 3개래 3개. 근데 이걸 안 외워놓고 안 풀린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런 게. 이제 간다. 보자. 유림이 100은 약수개수가 짝수개일까 홀수개일까? 100 홀수개야. 왜? 제곱수니까. 그죠? 근데 3개일까 3개는 아닌 홀수개일까? 3개는 아닌 홀수개지. 왜냐면 이게 소수의 제곱한 건 아니잖아. 10이 소수가 아니잖아. 근데 49 생각해봐. 약수개수가 짝수개겠니 홀수개겠니? 일단 홀수개지. 왜? 제곱수니까. 근데 3개야? 그러면 딱 약수가 3개야? 이게 맞다는 거야. 49가 몇의 제곱이니까. 7의 제곱인데 7이 소수니까 소수를 제곱한 수면 딱 3개라고 무조건. 이 말 이해되지? 내가 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의 두근을 줬지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야. 이거 두근을 알고 있지. 알파 베타라고. 그럼 근과계수 관계부터 접근을 하라고 했고, 근과계수 관계 썼더니 두근의 합이 P고 곱이 Q지. 응? 근과계수 관계 쓴 거야. 근데 우리의 알파 베타 PQ 모두가 150 이하의 다 다른 자연수여야 된대. 서로 다른 자연수. 자, 알파 베타 PQ 모두 다 150 이하여야 돼. 자연수고. 근데 알파 베타는 하필 약수가 3개씩 밖에 없대. 알파 베타가 무슨 수라는 거야? 소수의 제곱수라는 얘기라는 거지. 그치?
소수의 제곱수를 구해보자. 소수는 아까 선생님 적었잖아. 2, 3, 5, 7, 11, 13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을 제곱한 숫자들이어야 되니까 4, 9, 25, 49, 12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150 이하여야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파 베타의 후보가 결정이 되는 거고. 알아들어? 그럼 여기에서 유림씨 두 개 아무거나 얘기해. 4랑 9. 그렇지. 그럼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4, 9 이렇게 4, 9. 그러면 P가 13 되고 Q는 36 되지. PQ 모두 다 150 이하 자연수로 나왔지. 가능하다 이런 거야. 근데 만약 선생님이 여기다가 두 개를 25하고 49 넣는 순간 어떤 상태가 돼? 곱이 25랑 49 곱하면 150보다 한참 크잖아. 그러니까 Q가 그러면 150보다 커지니까 말이 안 된다 이런 거라는 것이.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씩 너네가 찝어가지고 여기다 다 넣어서 둘 다 150보다 이하로 나오게끔 되냐 이걸 따지면 돼. 이걸 또 고를 때 막 중구난방으로 보이는 대로 하지 마시고 좀 규칙적으로 알파를 고정해놔. 두 개를 선택할 때 한 놈을 고정하고 한 놈을 바꿔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럼 얘가 4하고 9일 때는 됐지. 4구 36이니까 4구도 되고 4하고 25도 돼야 안 돼? 되지. 4하고 49는 안 되지? 이해돼? 그럼 알파가 4로 고정되어 있을 때는 두 개만 나오는 거고 알파를 9로 고정해봐. 그럼 베타는 이젠 25일 때 49일 때 이렇게 쭉 보면 되는데 이미 얘가 9고 이게 25면 되니 이게? 이미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9, 4를 섞어서 이렇게 두 개 만든 거 외에는 더 이상 절대 안 나온다는 거야. 얘들 더 커지잖아. 딱 두 쌍만 나온다. 알겠죠? 적으세요. 자, 42번 보세요, 이젠. 자, 얘도 방금 풀었던 두 문제랑 계속 연결되는 느낌인 게, 봐봐. 이게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고 근이 또 먼저 던져놨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을 할 때의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쌤이 근거계수관계라 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좋아. 알겠지?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뭐 대입해 볼 수도 있고 식세어 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라는 거고. 근데 여기에 세제곱 세제곱의 합이 나왔잖아. 근데 얘는 우리가 이제 익숙한 놈이잖아. 세제곱 세제곱 합이. 그냥 합하고 곱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지, 얘 자체를.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써볼 생각을 하시고. 근데 합하고 곱을 우리가 1a로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먼저 해줘봐.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서 그냥 3a가 3, a는 1이라는 게 먼저 그냥 얻어지고 시작되지. 됐지? 자, 그러면 이때의 우리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다시 구성되기를 a를 1이라 찾았으니 이렇게 방정식이 세워지고. 근데 이것도 쌤이 얘기했던 거지 얘들아. 그 다음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나야 되거든. 집중. 이렇게 생긴 방정식 아까 봤던 거지 처음에. 얘의 근이 뭐일 거라 했으니 이건 거야. 이걸 뭐 굳이 안 외웠다고 해도 그 근의 공식 써보면 되긴 하잖아 금방. 근데 이건 외우라 이제. 얘를 몇 승 하면 세제곱 하면 마이너스 1 된다 이런 건 외우라는 거야. 세제곱 하면서 시간 뺏기지 마시고. 알겠죠? 그리고 얘가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란 얘기잖아. 그러면 알파를 세제곱을 해도 어쨌든 마이너스 1인 거고 베타를 세제곱해도 마이너스 1인 이런 상태인 것도 알겠지. 적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게 만족되는 자연수 n의 최소를 구하래. 자, 이제 자연수 n의 최소 구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n에 몇부터 넣어봐야겠어요. 1부터 넣어보는 게 당연한 거지. 1 넣는 순간 가조건이 이미 위배되지.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라며. 1이 0보다 작다 말이 안 돼서 n이 1인 거는 이제 탈락. 이런 식으로. n에 2 넣어보자. 2 넣으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보다 작은지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의 합이 딱 0 되는지 두 가지 체크하면 되지. 근데 얘는 어떻게 찾겠어? 제곱 제곱의 합은 당연히 어떻게 찾니? 합의 제곱에서 이 두 번 빼야잖아. 근데 우리 아까 a를 1이라고 찾아놨잖아. 이렇게 1, 그지? 계산해봐. 그냥 1 빼기 2 되는 거라서 0보다 작은 게 맞지. 그럼 위에 건 조건이 만족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밑에 거 보세요. 방금 이게 몇이라고 구했다고? 제곱 제곱 합이? 얘가 1이고 얘가 여기다가 또 1 내면 얘가 1 빼기 2라서 마이너스 1이잖아. 제곱 제곱 합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세제곱 세제곱 합은 아까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된다 했잖아. 마이너스 몇 돼 버려? 마이 되지. 그럼 이게 다 더했을 때 0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또 n이 2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끼라는 거야. 알아들어지지? 자, 그 다음 n의 3 빨리 합시다. n의 3 넣어봐. 그럼 얘는 r세제 배세제의 합인데 걔가 마일 합친 거니까 마 2라서 음수 성립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 3 내면 이렇게 되지? 근데 세제곱들은 마일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마일 알파 4제곱은 세제곱 곱하기 알파지. 근데 얘가 뭐예요? 마일이니까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알파고 얘도 마이너스 베타라서 마이너스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 했기 때문에 이때 1 넣으면은 얘가 0이 안 되니까 얘도 또 탈락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n이 이제 4일 때가 되는데 얘를 마지막 체크해보자. 대입하면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이 합쳐서 음수인지 얘가 0인지를 보자. 근데 세제곱들이 몇이라고 얘들아? 마일이니까 얘는 뭐라 써도 돼? 세제곱에 알파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지. 알파 세제곱이 마일. 얘도 베타 세제곱에 베타 곱한 건데 이게 마일이니까 마이너스 베타지. 그럼 얘가 마알마 베타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해야 되고 알플베가 1이라며. 그럼 얘가 마일이니까 음수 맞지. 얘도 만족돼. 알아들었지 지금? 그 다음 얘는 그냥 빨리 해봐야지. 이거 세제곱 곱하기 알파 하면 마알마베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플베로 보고 얘는 5승이면은 세제곱의 제곱이라 봐도 되잖아. 그럼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이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뒤에 것도 똑같이 처리하면 베타 제곱 되지. 근데 아까 우리가 푸는 과정 속에 합은 1이요라고 구해놨고 제곱의 합은 또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놨단 말이야. 그럼 계산하면은 마 1 플러스 1 되니까 합쳐서 는 빵이 되지. 그래서 답이 n이 4가 최소로서 이 두 조건이 다 만족되는 상황이 된다. 적어주세요. 자, 45번 보세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45번을 봐. 얘는 근해 공식을 요렇게 잘못 적용을 했대. 그치? 근데 너네한테 애초에 얘들아 너네 이 방정식 풀어봐라고 하면 어떻게 풀 거야 너네? 이거 전개할래? 똑같은 부분이 생겼잖아. 치환하잖아 원래. 그러니까 그거대로 원래 하라는 거야. 이걸 x로 치환하래. 대문자 x로 치환해서 식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치환을 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 써봐. 이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돼야 돼? 2a분의 2a에서 a가 k니까 2k분의 이렇게 해서 써야 되지. 근데 그 원래 우리가 알던 근해 공식이 아니라 얘로 잘못 쓰란 얘기잖아, 이거를. 그럼 선생님 잘못 쓴 근해 공식 그대로 따라서 근 두 개 찾자고 했지? 한번 써봐. 여기서 2a분해가 아니라 이상하게 2b분해로 했대. 2b분해. 응? 2b분해. 그러니까 몇 분해야? 2분의 b가 1이잖아, 그지? a는 뭔데 여기서? k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야? k제곱 마이너스 4 b가 1 c가 마팔이니까 이게 32 되니? 이렇게 잘못 구했지, 근을. 치환한 상태, 그 다음 근의 공식을 잘못 쓴 것까지 따라한 거야. 근데 그렇게 잘못 구한 두 근이 P하고 Q래. 이렇게 여기 써있잖아. 그렇게 나온 근이 PQ다. 됐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뭘 구하라 했어? 잘못된 근공 똑같이 쓰고 뭐 구하라 했어? 유린 뭐 구하라 했어? 근해 공식 잘못 쓴 거는 근해 공식 잘못 쓴 거 따라 한 다음에 뭐 구해? 합하고 곱 구하라 했잖아. 기억나지? 너 안 외우고선 못 푼다고 얘들아. 이렇게. 그걸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P 플러스 Q가 뭐야? 2분의 이거는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거니까 더하면 KK 더하면 2K에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 값은 똑같으니까 그냥 0으로 상쇄되지. 사라져서 K 되는 거 알겠어? 곱은 얘를, 자 이게 플러스 짜리 하나하고 이게 똑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짜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곱하면 4분의 이렇게 들어가지. 그리고 가운데가 합차잖아.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팔되지. 아직 알겠니? 근데 그 다음에 거의 끝나간다. 얘랑 얘를 봐. 알파 더하기 4가 P고 베타 더하기 4가 Q래. 근데 마지막 박스 밑에 정보가 하나 더 있기를 알파 플러스 5랑 베타 플러스 5를 곱했더니 2래. 근데 방금 알파 플러스 4가 몇이었어? P면 이건 얘들아 그냥 P 플러스 1인 거 아니야? 왜냐면 더하기 5니까 알파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근데 이게 P잖아. P 플 1인 거 알겠어? 그럼 얘는 뭐야? Q 플 1이지. Q 플 1. Q가 베타 플 4잖아. 써있는 대로 따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 친구가 P 플 1 곱하기 Q 플 1 이렇게 된단 말이지. 전개하시면 PQ 플러스 P 플러스 Q 플러스 1이 되고 그게 2인 거지 지금. 그러면 거의 끝났다. 여기서 어떻게 돼야지? PQ 합의 값을 K라고, 곱을 마팔이라고 구해놨잖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지. 곱에다간 마팔, 합에다간 K. 이렇게 되지? 이게 2다. K는 몇이야? 9? 적으세요. K가 9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서 원래 방정식을 다시 완성시킬 수 있지. 자, 근데 마지막에 여기에서 원하는 게 올바른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뭐 전개한 다음에 어차피 두 근의 합 구하려면 마이너스 a분의 b 할 거 아니야. 2차 계수랑 1차 계수만 알아도 되지. 그렇게 해서 하든가 아니면 이걸 치환해서
근데 뭘 뭘로 치환했는지 생각하면 x를 내가 x 플러스 4 이렇게 치환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두근은 원래 치환하기 전의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이 방정식의 두근은 뭐가 되겠어요? 이건 대문자 x 값으로 나와야 되잖아. 대문자 x라는 게 소문자 x 플러스 4라며.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나온 근이라는 건 소문자 x일 거 아니에요. 원래 문자가 소문자잖아. 그럼 여기 지금 알파하고 베타일 때의 대문자 x는 알플사하고 베플사지. 적으시고,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근의 공식, 다시 근과계 수관계 쓰면 어떻게 돼? 두 근의 합이 얘랑 얘랑 합치는 거라서 알플 베플 8되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1이고, 내가 진짜 원했던 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얘 이항해서 이렇게 되겠지? 적으시고, 자 마지막 547 보세요. 자 547 위에 적자. 자, 이 친구는 선생님이 그 해설지 풀이랑 다르게 풀어줄게. 해설지 풀이랑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풀 거냐면, 우리 복소수 단원이라고 적어줘. 복소수 단원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복소수 문제는 풀이법이 2개 있다 했잖아. 복소수의 성질로 푸는 것과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 놓고 대입해서 푸는 풀이가 있다 얘기했지요. 근데 그때 복소수의 성질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라 했었어?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어떤 하트라는 수가 실수면 걔와 걔의 뭐가 같다? 켤레 복소수는 같다가 성립이 된다고 했더니 이게 제일 많이 쓴다 했지. 그리고 얘들아 복소수라고 하면 종류가 몇 종류라고 외우라 했어? 다 기억나 이거? 나중에 이게 다 연계돼야 돼 머릿속으로. 실수, 순어수, 순어수, 아닌어수. 자 이제 풀어줄게요. 여기 보세요. 얘가 허근 알파를 갖는데 그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래. 됐어?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답지 보면 얘들 알파에 a 플러스 bi라고 놓고서는 풀기 시작한단 말이야. 선생님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알파 세제곱이 실수라고 써있기 때문에 성질에 의하면 얘와 얘의 뭐가 같아야 돼? 켤레 복소수가 같아야 되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지금? 근데 알파라는 건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될 거 아니야. 잘 봐. 그리고 요 다음에 뭐라 할 거냐면 알파 세제곱하고 알파 바이 세제곱이 같다라고 놔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여기 대입을 해서 만든, 여기다 내가 알파 대입한 거야. 여기 세제곱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 세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나 여기다가 알파를 다 곱할 거예요. 이렇게. 상관없지. 양변 알파 곱해도. 그랬더니 알파 세제곱이라는 걸 추려낼 수 있네. 이걸 넘겨서 이거지. 그리고 너네 기억나? 선생님이 어떤 하트라는 숫자가 실수라고 나오면 하트랑 하트의 켤레 복소수가 같다라고 놓고 뭐하라 했어?
다 기억해야 된다. 한쪽으로 다 넘긴 다음에 이걸 인수분해하라고 다 알려줬었어요. 그러면 어떤 정보가 얻어진다. 이렇게 했잖아. 됐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알파 세제곱을 얘라고 구했잖아. 잘 봐요. 그 다음에 잠깐 그냥 봐봐. 이거 놓치면 이해 안 돼. 얘와 얘의 뭐가 같다고 지금? 응? 켤레복수조 같아야 된다고. 얘한테 내가 바를 다 씌워봐. 근데 이때 얘들아 P가 실수라고 써있잖아. 알파는 허수인 거고, 그지? 그럼 내가 여기다 바를 딱 씌우면 바는 다 쪼개줄 수 있다 했지, 이런 식으로. 근데 P에 바 씌우나 마나지. P는 실수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었어? P 알파 바제곱 마이너스 P 풀 3 알파 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이걸 좌변으로 다 넘겨줘. 그리고 내 쌤이 인수분해하라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두 개는 P로 묶여지지. 쟤들은 마이너스 P 풀 3으로 묶어지지. 그럼 인수분해 되겠네? 여기 합차잖아 또. 그럼 얘가 알풀 알파바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 그러면 알파 얘로 묶어지지. 거의 끝났다. 얘로 묶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적어주세요. 자, 근데 여기 계산할 때 잠깐 이거 마이너스 P 풀 3으로 묶으면 여긴 알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긴 마이너스 알파 들어가야 되죠? 여기만 수정해줘야 돼. 마이너스 P 풀 3으로 묶은 거니까 이 뒷덩어리에서 마이너스 알파 바로. 그럼 여기는 알파 빼기 알파 바로 묶어줘야 되겠네. 여기만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답 구하자. 여기까지 하면 끝났어요. 이젠 다. 얘랑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지. 근데 앞에 게 0이면 어떻게 돼버려? 알파랑 알파바가 같다가 되지. 근데 알파랑 알파바가 같으면 알파 뭐야? 실수여야 되는데 허근이라 해서 알파가 실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일 수가 없다. 그럼 뒤에 거가 0이란 얘긴데 이게 0이 된다는 얘긴데 이때 얘들 알파 더하기 알파바는 어떻게 구할까?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이거 켤레근 성질 성립돼야 한다. 켤레근 성질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이 한 허근을 가질 때 개의 켤레복수수도 근이냐가 되냐는 거야. 언제 된다 했어? 개수가 모두 실수면, 낸 개수가 1, 마피도 실수, P풀 3도 실수. 그러니까 켤레근 성질 성립되지. 그러니까 얘가 근이면 알파 바도 근이라서 근과 개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이 P지. P 마이너스 A분의 B하는 거 P지. 그러면 얘가 그냥 P가 되면 여기 식이 P제곱 마P 마3이 0이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돼요. 적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P값이 두 개가 구해질 텐데 마지막에 물어본 건 모든 실수 P의 곱을 물어봤고 근과 개수 관계를 써서 여기 두 근의 곱 구하면은 A분의 C니까 마3 나오지 지금. 그래서 2번